갑니다. 2번 먼저 봅시다. 2번. 자, 요 녀석의 실근을 가질 때 A 값들을 모두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좀 마지막에 아니라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저 녀석은 뭐야? 허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맞아요? 허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는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제 해결 전략은 뭐였다? 5글자. 복소수 상등입니다. 그죠? 복소수 상등. 그래서 i가 없는 거 싹 다 묶어주고 i가 있는 거 싹 다 묶어줘가지고 요런 모양을 억지로 만든 다음에 얘는 빵이야, 여기는 얘는 빵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총 몇 개의 식을? 2개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건데 문자는 a랑 x 2개가 있으니까 걔네들 연립해서 a랑 x 구하면 됩니다. 라는 해결 전략이었어요. 됐죠? 끝. 됐습니다. 좋아요. 3번으로 가봅시다. 3번. 자, 여기는 얘 한 근이 1이다. 일단 근을 줬어요. 근을 줬어. 근의 의미는 뭐야? 그냥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마이너스 5 절대값이 3이었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마치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였던 거야?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제곱에 더하기 2a에다가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고 싶어? 얘가 3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수 a 값의 합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얘를 직접적으로 내가 다 구해줘야겠구나.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3이 될 수도 있고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5라는 게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거나 또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줘서 얘는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니까 a값 2 하나 양수인 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근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근의 공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양수 근으로 나오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주세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요 녀석의 한 근이 얘라고 주어져 있는데 좀 보기 불편하네. 그죠? 저기 이제는 일단 실수화 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 더하기 i 있으니까 얘를 이제 1-i 얘도 마찬가지 1-i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분모는 2가 될 것 같고 분자 봤더니 2에다가 플러스 1,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여기는 얘가 저 녀석이었어.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가 한 근을 가졌는데 그 근이 허근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요 녀석들이 전부 다 실수냐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A, B는 실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 켤레근인 2분의 3 플러스 i도 근이 될 수밖에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럼 두 근의 합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4분의 10인가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5. 여긴 얘가 2분의 b니까 b는 얼마가 된다? b는 5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켤레근 개념 한번 쓴 거고 근계수 관계 한번 쓴 거고 그래서 a, b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a 더하기 루트 b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애를 한 근으로 갖는 다시 한번 2차 방정식 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C랑 D는 무슨 수? 유리수. 얘는 무슨 수? 무리근. 그죠? 또 마찬가지로 켤레근 개념이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허근에 대한 켤레근 한 번, 그다음 무리근에 대한 켤레근 한 번 이렇게 2번을 해서 풀어주세요라는 의미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개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니까 그죠? C는 6이겠죠. 그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야? 9 빼기 5니까 4가 되나요? D는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됩니다. 오케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막 다 근 구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좋아요. 넘어가.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 이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찬찬히. 1번은 뭐 2차 방정식 풀인데 요건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야. 물론 절대값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 계산 문제로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넘어가. 넘어가 그냥 쭉 넘어가. 이게 절대값 같은 걸로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난이도를 얘들아 2차 방정식 자체는 그 자체의 개념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 물론 2차 방정식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딱 봤어. 그러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세 가지 관점 설명했었잖아. 근 구하지 말고 가정해. 그 다음에 계수들 관찰해. 그죠? 계수 관찰해서 근의 정보를 얻는 거야.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뭐 이런 개념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뭐야? 2차 방정식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여유를 가지고 구하지 말고 관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뭘 관찰해? 판별식을 관찰해봐. 그럼 근의 실근의 개수라든지 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어. 그럼 근계수 관계,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이나 두근의 차 정도는 구할 수 있어. 그다음 뭐 켤레근 개념, 2차 방정식의 작성 개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 오케이? 그럼 얘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까? 맞아요. 얘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결국은 절대값을 주거나 막 정수 조건을 주거나 뭐 자연수 조건, 소수 조건 이런 조건들을 줘가면서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막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막 주면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되는 거야. 됐나요?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도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쓸데없이 뭘 하고 있는 느낌,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느낌들을 잘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런 것들 한번 해결해 볼 건데 일단 찬찬히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x-3의 절대값 씌운 걸 지금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수학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치환할 거야. 그죠? 그래서 절대값 x-3을 t라고 치환할 거야 라고 한다면 t제곱 플러스 3t에다가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5랑 2랑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또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치환하면서 얘가 양수라는 정보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그쵸?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음수값이 나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해봤다면 얘는 당연히 근이 안 될 게 분명하구만 결국은 얘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절대값 x-3이 결국 2가 된다는 뜻이니까 x값은 뭐가 되겠어?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5가 되거나 또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네요.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두근의 차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절대값 저런 조건을 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거 봐봐. 또 가우스를 주고 있잖아. 그죠? 그럼 저 가우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 아 범위를 나눠서 저 가우스 기호를 없애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 그대로 여기다 써볼게요. 일단은 x의 범위를 뭘로 나눠야겠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하나랑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0에서부터 1 사이 하나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생각을 해줘야겠네. 아하 아니네. 맞네. 맞네. 얘는 맞네. 이거 어렵다. 이거 꽤 어렵네. 잠깐만. 이건 그냥 막 생각하기는 안 되겠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얘들아. 지금 요 녀석이 지금 뭐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바꿨냐면 x제곱 자체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가우스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됐어? 그러니까 저 녀석 때문에 지금 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됐나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얘들아 무조건 0이야. 이해되니? 애시당초 범위를 나눌 필요도 없었어. 쟤만 나와 있었다면 범위를 나눌 필요도 없어. 쟤는 무조건 0이야. 이해된 사람 손. 난 이해됐어요. 뭐야 서영이 지금 끄덕였잖아. 다시. 여기는 얘 봐봐. x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지. 그럼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 찾는 거 되게 힘들지? 여기서 이거 연습 좀만 하고 가자,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지금처럼 x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2 사이였어.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요걸 토대로 지금처럼 저런 걸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x-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x의 제곱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거나 또 뭐라고 해볼까? 루트 x라고 아니야. 이건 좀 귀찮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귀찮아.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얘 범위를 가지고 이런 아이들의 지금 범위를 구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 해석 자체가 어때? 조금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건 잘해요. 그렇지 않니? 얘는 잘하죠. 얘는 그냥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고 그냥 계산해도 나오긴 하거든. 됐어? 아니면 그냥 이 식을 토대로 어떻게 그냥 모양 자체를 만드는 거야. x 1 그다음에 여기 2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2배, 2배, 2배 해야지. 2배, 2배, 2배 해야지. 이렇게 먼저 써주고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줘야지 라고 해서 얘는 1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1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세 변에 동시에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면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애들부터 이제 이런 애들까지는 이런 거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때?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얘 흐름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봐봐. 자, y는 2x-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때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2 사이였을 때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잖아. 맞아? 그럼 여기가 2일 거고. 그럼 여기가 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 나오겠어? 1 나올 거고. 2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 나오겠어? 3 나오겠다. 그러면은 얘가 y의 범위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최대 최소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2x-1이 3에서 1 사이로 나옵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됐어? 거기다가 뭘 넣는 거야? 얘가 0이잖아 지금. 여기가 1 넣어. 여기다 얘 뭐 넣어? 2 넣어. 그러면은 이만큼만 생각해달라는 얘기니까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겠구나.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게 제일 작은 값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1에서 4 사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얘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긴 얘가 2였겠지. 그럼 얘는 1에서부터 2 사이니까 요만큼만 관찰해달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1 넣은 게 제일 큰 값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저기 주어져 있는 쟤네들의 범위를 우리가 탁탁탁탁 구해낼 수 있어요. 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을 뭘로? 함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함수로 바라보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줬을 때 지금 x제곱의 범위가 궁금했던 거거든. 맞아? 그럼 x제곱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x제곱의 그래프를 쓱 그려놓고 대칭축이 0이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대칭일 테니까 y값은 같을 거고 그 값은 당연히 1일 거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고 싶은 거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될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봤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얘는 1보다 작아질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등호가 붙는 이유 알겠고, 그지? 여기 등호가 안 붙는 이유도 알 것 같아. 왜냐면 양쪽에 등호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빵꾸가 뻥뻥 뚫려 있었어. 여기는 1이 될 수 없지만 얘는 0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는 거고 얘는 등호가 안 붙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이 x제곱을 여기 x제곱이라는 애를 가우스에 집어넣었잖아. 근데 가우스에 집어넣을 때 그 집어넣은 값이 0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 그럼 걔는 가우스 C였으니까 소수 부분 떼버려. 그지? 정수 부분인데 정수 부분 당연히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녀석은 그냥 0이었구나. 이 녀석이 0이었구나. 그냥 무시해도 괜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다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너희 걸로 장착을 꼭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항상 범위 구하는 거. 함수를 가지고 범위 구하는 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어쨌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여기는 요 녀석만 가지고 장난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가우스 x였으니까 여전히 가우스 x를 내가 하나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x의 범위를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저 범위를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하나랑 그 다음에 다시 0에서부터 몇 사이? 1 사이 하나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잖아. 그지? 처음에 이거 썼을 때는 내가 이거를 못 봤어. 오케이? 얘를 못 봐서 요것만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이렇게 썼던 거였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보자마자 그럼 이렇게 나누지 말고 더 다르게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여기는 얘가 어차피 0일 게 분명하니까 쟤는 범위 나눌 필요조차 없었을 테니까. 그죠? 그냥 저거 지워버리고 요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최종 결론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사고의 과정들이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다음.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로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럼 얘는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 상황일 때는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에 얘는 0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0이니까 얘는 그냥 2x 더하기 1은 0이에요 라는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되나요? 그런데 얘는 어차피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은 0에서 1 사이가 어차피 아니잖아. 그럼 이쪽에선 근이 나올 리가 없겠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근을 여기는 얘 근으로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얘 근의 공식 써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 1 플러스 1이 되면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랑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텐데 이 녀석은 2보다 크니까 안 돼.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될 게 분명하네. 얘가 1.414 어쩌고 저쩌고니까 1에서 빼버리면 딱 요 사이에 들어가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여기 근을 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들어가 있을 때 해결 전략은 선생님 매번 말하고 있어. 그지? 저기는 쟤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범위를 나눠버려. 목적은 뭐야? 저 기호를 없애버리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가우스를 없애는 방법, 애시당초.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선생님 숙제로 내주고서 질문을 받으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질문으로 나올 게 분명하거든. 이유는 뭐겠어? 가우스를 봤을 때 여전히 당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해결 전략 같은 걸 하나씩 선생님 던져줬을 때 거기는 걔 해결 전략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케이? 여태까지는 쫄아서 못했잖아. 그렇죠? 이제는 시도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는구나. 이게 하나둘씩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절대값이나 가우스 이런 게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한번 부딪히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활용 문제 너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7번 문제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다음 어렵지 않네요. 다음 9번 요거는 좀 어렵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봅시다. 자, 이건 선생님이 그 다항식 쪽 파트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기억나죠? 딱 그 문제가 그대로 또 여기서 나오는 거야. 다시 봐봐. 요 녀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이런 포인트를 나한테 주고 있어. 이런 표현을 나한테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겠다.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겠다. 다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보겠다. 다시 무슨 말이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고 싶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 중에 세 번째 게 뭐였다고?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뭐를 알면 다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을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다항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녀석의 근을 알게 된다면 그럼 결국 그 근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는 이 다항식을 뭐 할 수 있어? x-알파와 x-베타로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중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를 다 정리한 이 식의 근의 공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근의 공식 중에서 뭐 2a분의 마이너스 어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얘가 어차피 얘랑 얘 중에서 여기는 얘가 여기 들어갈 게 분명하잖아.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조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게 분명하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얘가 y에 대한 몇 차식이 되겠어? 뭐 2차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는 이거 중에 플러스 하나 달아놓은 게 알파일 거고 마이너스 하나 달아놓은 게 베타일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대신에 들어갈 녀석은 요 녀석 중에 플러스인 거 하나, 베타의 자리에 들어갈 거는 요거 중에 마이너스 붙여놓은 하나가 얘네들이 각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얘가 X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식 자체가 Y에 대한 몇 차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1차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미 여기는 이 녀석은 Y에 대한 1차식일 게 분명한데 여기는 요 녀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지 얘가 전체적으로 Y에 대한 1차식이 될까에 대한 생각은 요 녀석이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루트가 벗겨지면서 뿔마 2개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 되면서 Y에 대한 1차식이 되면 전체적으로 Y에 대한 1차식이 될 거고 Y에 대한 1차식을 여기다 뿅뿅 집어넣어주면 결국에도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구조가 이해되니? 그러면 결론. 요 녀석만, 요 녀석에 오케이?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었는데 요 녀석은 지금 뭐야? 이 녀석의 뭐였어? 판별식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Y에 대한 2차식이 될 텐데 그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니까 그 녀석의 또다시 판별식이 0이 돼야 여기 있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1차식이 되면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 여기는 요 녀석의 X를 기준으로 한 판별식의 이게 뭐야? 이게 Y에 대한 식이죠. 그 녀석의 다시 한번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얘는 X랑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결론을 꼭 가져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지. 기억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문제로 풀어보게 되면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 이 모든 생각들,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함축해 놓은 결과가 이거잖아.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될까? 가 아니야. 알겠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고스란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그래야 안 까먹어요. 알겠죠? 그럼 다시 얘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겠어? 3y-1x 더하기 2y제곱에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k-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얘 판별식을 써볼 거야. 판별식은 뭐야? 3y-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k-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여기까지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를 정리해보면 9y제곱 8y제곱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2y니까 플러스 6y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그냥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다시 요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되고 싶다. 근데 사실 봐봐. 굳이 여기서 판별식을 한 번 더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어. 거든. 그럼 이 녀석이 얼마가 되길 원하는 거야? 9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그럼 k 값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줄 수 있겠네요. 되나요? 실제로 그래서 판별식을 한 번 더 쓴다고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됐죠?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고요. 재밌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풀어보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내가 이렇게 다 정리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요걸 다 정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할 거면 얘는 3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 b, b, c, c, a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a, 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이렇게 될 거고 잘못됐죠.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1창의 개수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C 더하기 A니까 2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상수항이 좀 전에 했듯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뭔 소리겠어? 판별식이 0이구만 이런 뜻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4분의 D 공식을 써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이 식을 내가 변형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선생님은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변형할 생각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요 녀석이 얘에다가 2배의 얘네들이니까 됐어? 3배의 얘네들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얘네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변형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됐어? 얘를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뭐겠어? 요 녀석이 다시 변형될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변형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변형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얘는 빵이야, 얘는 빵이야, 얘는 빵이야 라는 결과를 즉 A는 B는 C야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해 가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 형태 자체를 기억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얘를 변형하면 얘가 될 게 분명하잖아 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요 형태가 결국은 A는 B는 C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에서 다항식 파트에서 했던 얘기들이 또 고스란히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복습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네. 넘어가고요. 유형 3번, 개념 3번, 근계수 관계. 자, 봅시다. 여기서는 사실 이건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12번은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 다시 봐봐. 요거 그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안 했어?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2차 방정식 가지고 뭔가 장난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뭘까? 개수를 관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개수를 관찰. 여기서 줬구나. 그죠? 줬구나. 안 줬구나. 됐어? 그러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두근의 합을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3번만 관찰해 봤더니 나는 벌써 얻을 수 있는 거랑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얻을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라는 사실이잖아. 근데 여기는 요 녀석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지금 뭐래? 9라고 줬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절대값이라는 게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 뭐야? 얘가 뭘로 풀릴지 몰라. 알파가 양수야, 베타가 음수야, 뭐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럼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네들이 둘 다 양수였다고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였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게 분명하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라고 저기서 줬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9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일단 둘 다 양수는 아니라는 소리네. 둘 다 음수는 어때? 당연히 아니겠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쟤는 9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얘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는 소리야? 하나는 양수였고 하나는 음수였다라는 그 상황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하나가 양수야 절대값은 그대로 벗겨질 거고 하나가 음수야 걔는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질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하나는 양수인 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음수인 거는 빼기가 붙어서 나오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면 두근의 차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뭘 주고 있었던 거야 얘들아? 두근의 차를 주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관찰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대칭축이 얼마니? 2분의 3이잖아요. 맞아요? 대칭축이 2분의 3이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냥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내가 지금 벌써 뭘 얻었어?
여기는 얘가 9라는 사실을 얻었어. 맞아? 그럼 대칭축이라는 게 왜 대칭축이겠어? 대칭이니까 대칭축이겠지. 얘가 2분의 9란 소리고 2분의 9란 소리네. 됐죠? 그러면 2분의 3에서 2분의 9를 더하면 2분의 12가 되니까 얘는 6이 되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분의 9를 빼버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나요? 벌써 두 개의 근이 나왔네. 그럼 뭐해? 두 개의 근을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냥 거의 계산 없이 그냥 이 정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얘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겠어? 그냥 여기는 요 녀석을 두근의 차로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결국 두근의 차 공식 우리가 알고 있잖아. 두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라며. 루트 판별식이니까 9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a가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 양변을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4a가 뭐가 됐어? 81이 됐어. 그럼 4a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72가 된다는 소리야. 그죠? a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철저하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이 개수들이 나한테 주는 정보들, 이 개수들이 주는 정보들,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한테 주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너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지? 선생님이 수학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장 뭐라고 할까? 꼭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봐. 이렇게 선생님이 식을 다 써줬잖아. 그치? 그럼 너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예를 가지고 식으로 풀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래서 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여기는 이 문제를 맞았어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틀린 걸 만약에 질문 받았다고 하더라도. 맞았어 하고 넘어갔을 때 여기서 저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는 그 과정이 얘들아 해석이거든. 오케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뭘 해주고 있는 중이야? 해석을 다 해주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해석이 끝난 다음엔 단순히 뭐가 되겠어? 단순한 계산밖에 안 남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얘는 이렇게 된댔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됐어? 답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왠지 내가 알고 맞은 것처럼 느껴지게 돼.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건 그 뒤에 있는 계산 과정이 아니거든.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 흐름을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 그 해석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딱 설명해주면 당연히 이해되고 당연히 답이 나오죠. 그렇죠? 왜? 해석이 끝났으니까. 근데 너희가 풀라고 할 때 어때? 막막한 느낌이 들지. 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라는 거야? 해석이라는 소리거든. 해석. 계산이 아니야.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해석하는 흐름을 자꾸 보면서 너희 걸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자꾸 해줘야 돼. 알겠죠? 그 흐름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댔어.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가면은 실력이 늘 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저렇게 나왔지? 나는 왜 저 해석을 못했는지 또 선생님은 왜 저런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했었는지 나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었니? 기억 안 나지? 되게 신기하죠. 내가 제일 먼저 이 문제 제일 먼저 하면서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무슨 얘기했었어? 맞아, 계수관점. 그러니까 나는 두근의 합을 벌써 얻은 상태에서 절대값 A랑 절대값 B 더한 거가 9다라는 그 사실과 내가 알고 있는 두근의 합을 비교하면서 여기는 이 문제를 시작했었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수를 관찰하는 걸 내가 놓쳤었구나. 계수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걔를 뽑아내는 걸 놓쳤었구나. 이런 것들을 얻어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얻어가는 이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를 얻어가는 건 당연히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 그렇지? 선생님은 매번 있잖아. 그냥 문제만 풀어주진 않잖아. 그래서 문제만 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잘 풀지?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잘 풀지? 이거 아니잖아. 그죠? 막 설명을 막 하잖아. 그지? 설명할 때 그 설명의 핵심을 잘 꿰뚫으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오케이? 되게 신기해. 딱 포인트를 거기에 잡아놓고 그 설명을 딱 들으면 벌써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풀 수 있게 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그 처음 포인트를 잘 잡아가면서 문제를 해석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좋아.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요것도 좀 재밌는 주제네요. 요거 꽤 재밌는 주제네. 요거 같이 한번 해보자. 풀어보세요. 문제가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낸 것 같아서. 일단은 얘들아, 여기서 요거 있지, 요거. 자,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요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건데, 이거를 일단은 다 전개를 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그 다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6은 0. 뭐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근을 구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근을 구하면 큰일 난다. 근 구하지 마라. 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으니까, 근 안 구하고 근 계수 관계를 여기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다시. 알파, 베타.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것들 전개하고 요것들 전개해가지고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의 형태를 만들어서 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잘 봐봐.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게 뭐냐면 잘 봐봐. 여기에 지금 x-2랑 그다음 x 더하기 3 이렇게 있잖아. 여긴 얘가 지금 뭐야? 3x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의 근이 현재 알파랑 베타인 거지. 근데 모양을 한번 잘 봐봐. 뭔가 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치? 그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잘 봐봐. 내가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또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일단은 요 녀석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나는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로 해석할 거냐면 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됐어? 쟤를 왜 저렇게 해석할지 한번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였어? 얘였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이 2차식은 뭐가 되겠어? 이 2차식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뭐가 되겠네? 인수 분해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게 2 집어넣은 게 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게 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에다 2를 집어넣는다는 건 여기다 2를 집어넣는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봐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는 얘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가 나와?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9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랑 얘 두 개 곱한 게 얘랑 얘 곱한 거랑 똑같아질 테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것도 같은 결과지 않을까? 그렇죠? 좀 다르긴 하네. 얘가 넘어간 거니까 달라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고 같은 값을 가질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것도 같은 결과지 않을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9. 부호만 다르고 같은 결과.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는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3 는 걸 두 개 곱해도 답이라는 소린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가 그냥 이 형태 자체를 나한테 주고 있으면서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로 아예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 찢어 발겨가지고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여기는 얘조차 막 다 찢어 발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봐. 사실 이 문제의 핵심 전략은 뭐겠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건데 얘들아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항식이랑 너희가
그냥 다항식이랑 방정식이랑 항등식이랑 얘네들을 너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를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그냥 뭐야? 다항식이죠. 됐어?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는 가정하는 거랬어. 라고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근을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니까 얘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거는 뭐야?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은 얘들아 애시당초 뭐밖에 없어? 2밖에 알파랑 베타밖에 없어. 다른 걸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때? 다르죠. 얘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거든. 됐어? 항등식이니까 여기다가는 알파 넣어도 괜찮아, 베타 넣어도 괜찮아. 근데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3 넣어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다 넣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형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2는 거랑 똑같을 거고 여기다 2는 거는 여기다 2는 거랑 똑같을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3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3는 거랑 똑같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식이니까 얘들아? 항등식이니까. 됐어요? 다시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다 넣을 수 있어. 왜? 항등식이니까. 왜? 방정식이니까. 같은 등식이라도 엄연히 되게 다른 등식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모양이 우리가 항상 인수분해하는 이 모양 있잖아.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이 모양 있잖아.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되게 유사하지 않니? 저기는 쟤네들 자리만 뿅뿅 바뀌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선생님이 여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라고 작정을 하고 너희한테 설명을 한 거고. 여기 주어져 있는데도 얘가 예쁘니 얘가 예쁘니? 당연히 제가 예쁘죠. 제가 예쁜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겠어?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요 모양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걸로 지금 모양을 짜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렇게 형태를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형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로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15번은 이건 아마도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건 너희가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길 바란다. 알겠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해요. 알겠죠? 넘어가.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만족한다.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얘들아? 이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 자, 봐봐.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c는 0을 만족시킬 때 2차 방법 다시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a랑 b랑 c는 다 한 자리 자연수고 두 근에 대해서 1과 2 사이에 알파가 있었고 5랑 6 사이에 베타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킨대 라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는 얘는 아직은 우리가 근해 분리 개념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죠? 근해 분리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해 분리 개념을 아직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근해 분리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도 이해해야 되고 연립 부등식 자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현재 근해 분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해 분리가 맞아. 근데 근해 분리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수 조건을 줌으로써 그죠? 한 자리 자연수 조건을 줌으로써 우리한테 뭘 시키고 있겠어? 또 노가다를 강요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두 근의 합이랑 뭐야? 두 근의 곱밖에 없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됐어? 그럼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알파랑 베타 더한 거니까 6에서 8 사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라고요? 6에서 8 사이가 될 겁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5에서 12 사이, 5에서 12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저기는 쟤를 만족하는 자연수들을 내가 다 골라줘 봐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주면
이 문제의 해결 전략일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 그럼 잘 봐봐. A가 만약에 2였다 쳐봐. 돼? 안 돼? 안 돼. 얘가 넘어가 버리면 어때? 두 자리로 바로 바뀌어버리지. A는 반드시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A가 1이었어. 그럼 B는 누가 봐도 7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을 주면 여기는 얘가 해결이 가능한 부등식이 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 해결이 불가능한 부등식이지만 여기는 얘는 자연수 조건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한 자리 자연수. 그래서 A가 1인 거 확인했으니까 C라는 값도 자연수 값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A는 뭐 1인 게 확정적이고 B는 뭐야? 7인 게 확정적이고 A가 1이었으니까 C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3분의 5에서 4, 4인데 4보단 작으니까 3점 얼마? 여기는 얘는 2점 얼마인가? 1점 얼마네? 잠깐만.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C 값이 뭐가 됐어? C 값이 가능한 값이 2도 되지만 3도 된단 말이야. 그죠? 두 개가 돼버렸네, 그지? 그럼 뭔가 하나 조건을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어떤 조건을 놓쳤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근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여기서 판별식 조건이라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시연아 보고 있어?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12ac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 얘는 정확하게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b는 지금 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9였을 텐데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게 분명하고요. 넘어가고 12로 나눠주면 c 12분의 48이 되면서 49가 되면서 c라는 값은 뭐가 됩니다? 4점 얼마가 됩니다. 4점 얼마가 작다. 그러면은 여전히 안 되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야. 직접 한 번씩 집어넣어보고 한 번씩 집어넣어보고 실제 근이 요 사이 들어가는지 너희가 직접 확인해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최후의 방법까지 써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경우 다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그 풀이의 확장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만 해줬으면 좋겠다. 됐죠,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근, 뭐 2차 방정식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딱 보이나요? 여기는 얘 개념. 딱 봤을 때 네 글자. 인수정리. 바로 나오죠.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래요. 넘어가고 인수분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혈내근까지 하면은 여기서 2차 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너희가 숙제로 한번 쭉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서는 선생님 오늘 개념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오케이? 문제까지 다 풀라고 하진 않을 거야. 알겠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핵심 딱 이 관계만 딱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하고 가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입니다. 딱 이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자. 알겠죠? 자, 다시 봐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 함수는 사실 되게 그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정말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 녀석이 뭘로 보일 거냐, 무슨 자판기처럼 보일 거고, 뭔가를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는 녀석으로 보일 거고, 누군가는 여기는 이 녀석이 방정식으로 보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여기 이 녀석이 x랑 y의 관계식으로 보일 거고, 누군가는 여기는 이 녀석을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실마리로 볼 거고, 누군가는 이 녀석을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볼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완벽하게 이제 식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식 중에서 무슨 식이니 얘들아? 식 중에서 등식이죠. 일단 첫 번째 등식이죠. 함수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야? 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등식 중엔 딱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인데 저기는 쟤는 뭐야?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방정식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얘랑 같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같게 되는 애들만 나는 뭐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실제로 이게 같게 하는 녀석을 해라고 하는데 1 넣었을 때 1, 1,1, 그다음 마이너스 1,1, 그다음 뭐 2,4, 그다음에 뭐 0,0 등등등등 이거의 해는 어때? 개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해들을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모아 이 헤드를 순서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으로 만들어서 다 점을 찍어놓은 그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방정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해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저 방정식의 해집합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얘를 관계식으로 바라봐봐. x랑 y의 관계식으로 바라봐봐.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x랑 y가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x 값에 따라 y 값이 바뀔 거고 y 값에 따라 x가 바뀔 거야. x랑 y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 x 값을 정해줘 버리면 y 값이 하나 튀어나올 거고 y 값을 정해줘 버리면 x 값이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관계식, x랑 y의 관계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뭘 할 수 있겠어? x를 가지고 y를 구한, 또 y를 가지고 x를 구하는 요런 해석들이 가능해집니다라고 해서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어? 실제로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이 나와.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 그 다음에 얘가 1 되는 x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될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얘 아까 방정식 얘기 좀 더 하고 갈게. 여기는 얘 방정식은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해가 몇 개? 개 많아. 그죠? 그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해가 개 많은 방정식이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부정 방정식. 그 개 많은 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 방정식에서 내가 문자 하나의 값을 정해줬다는 이 이야기는 문자 하나를 숫자로 바꿨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잘 봐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를 첫 번째로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부정방정식 중에서 x랑 y의 관계식 중에서 뭐 어떤 값을 정해준 상태네? y의 값을 0으로 정해준 상태네로 해석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y 값이 뭐가 되도 0이 되도록 하는 0으로 정해졌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의미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 x 좌표를 구하는 거, 그걸 만족하는 x 좌표를 구하는 게 이 방정식의 뭐가 되겠구나? 근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 그래서 교점의 뭐가? x 좌표가 얘랑 누구의? y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다시 이렇게 하자면 여기는 얘가 0이 됐다. y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녀석의 x 좌표는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고 해서 이 방정식이랑 이 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는 요거랑 요거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y 값을 정해줬구나. 그러니까 얘가 y 값이잖아. 위아래가 y 값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내가 이렇게 얘가 3이었어. 그럼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3을 만족하는 그 녀석의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 교점의 x좌표랑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y값을 정해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을 구하는 거. 됐어? 그럼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또 다르게 또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얘는 해석의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변신시키고 싶었을 때 y는 0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연립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야? 교점,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는 게 연립이잖아. 맞아요? 교집합을 찾는. 다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하얀색과 여기는 주황색의 교집합이라고 할 만한 점은 딱 두 개 있네.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겠지.
라고 해서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는 사실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연립한 결과 중에서 우리가 뭘 한 거? 여기서 y를 소거한 거. y를 소거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고 여기 y는 0이 있었을 때 교점, 나는 이 녀석을 구하고 싶었는데 뭘 소거했다고 지금? y를 소거했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만 얻을 수 있겠어? x 좌표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y는 못 얻어. 왜? y는 소거를 해놨으니까. 됐어?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로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 함수를 뭘로 바꿔버려도 이렇게 뭐 mx 플러스 n이야 라고 바꿔버려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야.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의 x 좌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으로서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 해석을 할 수 있겠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과 여기는 이 함수와 방정식 이 두 개의 해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겪게 될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주제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가 되는 거고 너희가 조금 지나서 수학 하를 하게 되면 유리 함수와 유리 방정식, 무리 함수와 무리 방정식. 됐어? 그 다음에 수학 1으로 가면 지수 함수와 지수 방정식, 로그 함수와 로그 방정식, 삼각 함수와 삼각 방정식. 수 2로 가면 3차 함수와 3차 방정식, 4차 함수와 4차 방정식. 그 관계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방정식과 함수를 너희가 연결할 수 있나요? 이 연결 통로를 너희가 만들어 놨나요? 싸움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놨으면 얘가 궁금해, 그럼 나는 얘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얘가 궁금해라고 하면 얘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어. 됐나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게 뭐겠어? 얘네들을 연결해놨나? 그걸 묻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낼 수밖에 없겠니? 함수 문제를 주고 걔를 방정식으로 풀어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낼 거야. 또 방정식 문제를 주고 걔를 함수로서 해석을 해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줄 거야. 그래야 걔네들의 연결 통로를 너희가 잘 이어놨나를 뭐 할 수 있겠어?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얘와 얘의 교점의 뭐가 x 좌표가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야. 다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의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됐나요? 너무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게 이어졌을 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분명히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로 나왔어. 거기는 걔는 내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야지.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왔어. 거기는 걔는 함수로 바꿔서 풀어야지. 이런 식의 해석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생각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을 구분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너희가 수학 1으로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다시나 고등학교 2학년이 있다고 생각해봐. 고등학교 2학년에 처음에 지수 함수를 배운단 말이야. 지수 함수를 배우고 지수 방정식을 풀어달래 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긴 하거든. 근데 3차 함수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이게 수투 얘기예요. 수투 얘기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쪽에서 너무나 힘들게 이거 미분은 되게 어려운 과목이구나. 미분은 내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여기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끝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간단한 개념이잖아, 사실상.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해석을 방정식으로 옮겨서 방정식에 대한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었대. 그 다음에 y는 뭐가 있었다고 해볼까?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었대. 그럼 요거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교점의 한 교점의 x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였어 라고 줬다고 쳐보자. 됐습니다. 그럼 얘는 현재 상황이 뭐야?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잠깐만 얘를 보면서 이 그림을 못 그리면은 안 되겠죠. 분명히 교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한 교점이 뭐라고 얘들아? 3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나한테 준 상황이야. 이건 지금 완벽하게 100%뭘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 함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 이랬을 때 내가 유리수 A, B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내가 봤다고 쳐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교점의 x 좌표라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한 결과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x 더하기 1이 되는 이 녀석의 근이 지금 3 플러스 루트 2로 잡혀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x제곱 플러스 a-1에 x 더하기 b-1은 0이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얘의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될 텐데 이제는 뭐의 입장으로 바뀌었어? 2차 방정식의 입장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2차 방정식 얘기로 바뀐 거야.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여기에서 딱 발생하는 거지. 그 해석 방향은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2차 함수는 이제 저리 치워놓고 여기는 얘만 가지고 생각해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이렇게 무리근을 봤잖아. 근데 유리계수인 걸 확인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켤레근 개념이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얘랑 더한 게 6이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5겠지. 두 개 곱한 게 뭐니까? 5가 될 테니까 여기 요 녀석은 6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A, B를 내가 되게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나요? 얘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 그지? 이거랑 이거 교점의 x좌표가 얘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걔를 뭘로 바꿔봤더니 2차 방정식으로 바꿔봤더니 우리가 방정식에서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A야. 여긴 얘가 실근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봤다고 한번 쳐봅시다. 됐나요? 얘는 실근을 4개 갖고 싶다는 소리잖아.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게 실근 4개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절대값 풀어가지고 2개로 만들어준 다음에 판별식을 2번 쓰면 되나? 근데 판별식 2번 쓴다고 해서 서로 다른 2개인데 걔네들이 또 같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이 되게 다양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얘를 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y는 a로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 뭐야?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4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 갑자기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게 되고 해석이 딱 바뀌어버린 거지.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갑자기 나는 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럼 바꿔버렸더니 이 녀석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거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였을 거고 여기 0 넣으면 얘는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y는 a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현재 교점 몇 개? 2개. 교점 몇 개? 3개. 교점 몇 개? 4개. 아, 드디어 4개. 교점 몇 개? 뭐야? 교점 2개. 교점 빵개. 4개가 되려면 0부터 4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만. 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얼마나 쉬워지니, 그지? 해석만 바꿨을 뿐인데 거기는 걔 포인트가 너무나 쉬워져. 식으로 해석하던 게 함수로 해석되니까 어때?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바꿔주고 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중에서 내가 어떤 게 편한지에 대한 판단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자유자재로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되게 편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는 저거 알고 있었던 거야. 오늘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냥 확인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긴 얘가 아직도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 개념 자체, 여기는 얘에 대한 두 개의 연결고리에 대한 해석 자체가 너희가 안 된다면 반드시 10시에 남아서 질문을 꼭 하고 그 연결고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이 되겠지.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 라고 한다면 그럼 해석을 할 수 없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해서 너희가 그려야 되는 건 딱 몇 개밖에 없냐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 됐죠? 거기다가 절대값이 있는 함수. 됐어? 그리고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 그럼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그릴 수 있는 거여 해봐야 1차 함수, 2차 함수, 그다음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 뭐 어렵게 나온다면 가우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우스는 잘 안 나오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fx 자체가 어떻게 주어져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x-1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2x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저 상태에서 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이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저기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기 얘랑 y는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fx는 뭐야? a. 얘가 여전히 교점이 4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여긴 얘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 애였을 거야. 얘가 2였을 거야. 근데 절대값을 여기다 씌워놨으니까 여기는 안 그릴 거고 아래 거 부분 올려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현재 여기는 요 그래프를 그린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다. 그 다음 0보다 작은 곳에 난 뭘 그릴 거야? 마이너스 2x를 딱 그려줄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려준다.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또 a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그죠? 4개가 되게 해주세요. 똑같겠네 아까랑 답이 그죠? 답은 달라지겠다. 얘가 1일 테니까 0에서 1 사이에 a가 있으면 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해석을 못해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프인데 그렇죠? 모든 문제에서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준비 안 해놓고 있다는 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전원 수학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케이? 그 재생 목록에 아니 메인 페이지에 좀 내리다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꼭 알아야 될 필수 그래프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런 그래프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내가 잘 못 그리겠거나 아니면 빠르게 그리기 힘든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거든. 거기는 걔를 완벽하게 연습해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 그래야 이 다음부터 할 내용 중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해석을 못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바로 땅땅땅땅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때? 되게 명확하게 보일 거야.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자가 이번 숙제가 되는 거야. 이번 숙제는 좀 많죠. 그래서 그죠? 2차 방정식도 다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연습도 충분히 다 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얘기를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좀 더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